네, 제 방송에 들어오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오늘은 인생은 선택하고 책임지는 일이다. 선택과 책임, 그것이 인생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책임은커녕 선택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학교, 그 다음에 직장,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거운 게 인생이죠. 인생을 흔히 이제 이렇게 소가 걸어가는 거에다 비유하는 측면이 있죠. 그것도 외나무 다리를 이렇게, 이게 소우자죠, 소우. 근데 이 소가 이렇게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듯이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길이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어려운 인생길을 가는 여러분과 함께 인생은 선택하고 책임지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역시 이 육중한 문자를 새겼죠. 그리고 그림이죠. 연꽃, 포도나무, 새, 그 다음에 또 문자, 그 다음에 새와 꽃, 이렇게 화조 그러죠. 화조. 꽃과 새를 그린다 해가지고 화조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문자와 새 그리고 꽃을 그렸습니다. 많이 좋아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집에서 태어나면 부모가 키우게 되죠. 근데 한 2살쯤 되면 부모가 하는 대로 따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를 드러냅니다. 안 돼 하고 싫어 이렇게 가장 먼저 하는 이야기가 부모 아빠 엄마를 부르는 수도 있지만 대개는 안 돼, 싫어 하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자기가 무엇이 좋다든가 또는 무엇을 바란다든가 무엇을 달란다든가 그 이야기를 못하니까 이른바 호오, 좋다 싫다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젖을 먹을 때는 기분이 좋으니까 좋다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뺏어갈 때는 싫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싫은 일을 하는 사람은 나쁘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싫다 또는 안 돼 하고 이야기하는 아이한테 부모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되게 이 조그마한 것이 벌써부터 부모한테 덤빈다, 또는 고집이 세다,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부모가 너에게 먹을 것을 안 주겠다, 이렇게 압박을 하죠. 억압을 하니까 자기의 이제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죠. 자기가 바라는 것을 원하지 않죠. 그리고 싫다고 하는 말은 결국 자기에게 억압이 돌아오고 때로는 이 폭력이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언어 폭력도 신체적인 압박도 다 폭력 아닙니까? 돌아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의사를 이제 펴지를 않죠. 한마디로 자기가 뭘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도 않고 내가 무엇을 바란다 바라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도 안 하게 되죠. 부모가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그것을 들어줘서 맘마보이로서 모든 것을 부모가 해결해줘도 문제지만, 부모가 그 어릴 때 자기 의지를 드러낼 때 억압을 해서 들어주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식 농사가 천하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죠. 새 정도 실패한 농사가 자식 농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에서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죠. 그런데 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릴 때 그 학교에서 초, 중고를 다니면서는 선택 여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무슨 반을 선택합니까? 교과목을 선택합니까? 교사를 선택합니까? 친구를 선택합니까? 그냥 학교에서 딱 짜줘가지고 시간표 주고, 그리고 국어는 어떤 교사가, 수학은 어떤 교사가, 영어는 어떤 교사가 들어오면 끝이죠. 선택 여지가 없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 있어 봤지만, 그리고 학교에서
뭐랄까 학생들에게 선택을 받지 않고 그냥 가서 이를테면 제도적으로 만난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수업을 해봤지만 그런 만남보다는 또 학원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학원은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당하는 거죠. 뭐 어찌 보면 부모와 그 다음에 학생에게 철저히 검증을 받고 그리고 어디선가 무슨 소문을 들어서 친구에게 또 이렇게 조언까지 들어가면서 그리고 한 번 또 시범 수업을 들어보고 그리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학교와 학원에 같이 있으면서 이 사교육을 부모들이 뭐 그 98%나 다닌다고 하죠. 그 원인을 물어보니까 되게 공교육을 불신한다 그러는데 공교육 교사들이 뭐 실력이 없어서라거나 또는 공교육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부실한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자기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서 사교육에 와서 선택을 한다고 봅니다. 과목이나 교사를. 근데 이게 선택당하는 게 피를 말립니다. 사실은 이 선택 받으려고 할 때 첫선 보는 것보다 맞선 보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의 경쟁력은 이명규 씨도 뭐 이렇게 안 본 사람이라거나 떨어진 사람들이 학원에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학교보다 더 경쟁력을 갖는다거나 아니면 선택을 받는 이유는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이유는 선택에 있다고 봅니다. 선택과 책임에. 자기를 선택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열정을 다해서 실력을 다해서 책임지려는 자세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 한 시간 평가를 받는 거죠. 그렇지만 교사는 뭐 교사 평가 지금도 있던가요? 1, 2년? 1년이면 한 번? 제가 학원할 때 교사 평가제를 한다고 해서 학부모 참관을 했는데 학부모 회의는 한 300여 명이 왔는데 교사 그 수업 참관은 한 10명이나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도 사실은 참 교사 평가에 관심이 없지만 교사들도 교사 평가한다고 하니까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평가 안 받으려고. 근데 학원은 시간을 평가받는다고요. 부모가 선택하고 그리고 책임지고 한 달 한 달 또 수업을 받으면서 수강료를 내기 때문에 이게 피를 말리는 작업입니다. 근데 사교육의 경쟁력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군대에서 선택 여지 전혀 없죠. 그냥 의무적으로 가야 되지. 정말 상관 같지도 않은 상관 만나지. 선임도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한두 달 더 빨리 왔다고 해서 괴롭히지. 이런 것 저런 것들이 그렇지 않아도 가기 싫었는데 거기서 정말 자기가 볼 때는 시원찮은 선임들과 상관들을 만나서 말 그대로 까라면 까야니까 그것 끝이 괴로운 게 없는 거죠. 저도 3년 가까이 군대 생활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봐도 선택 여지가 박탈당하면서도 가장 억압을 받는 상명하복을 당하는 그 군대가 참 학교 생활 뭐 20여 년 안팎했던 것 같아요. 대학 박사까지 따지면 24년 안팎을 제가 다녔는데 거기에 견줄 만큼 군대 생활이라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그만큼 책임은 아주 뭐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선택 여지는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도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아주 다양한 이 선택지를 보다가 전혀 선택 여지가 없는. 그래서 지금 이제 숨통을 좀 터주는 측면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가정이나 학교나 군대나 직장 같은 데서 이게 지정해주는 그리고 서열에 의해서 이렇게 진급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선택하고 책임지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깥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제가 두메산골에 살았기 때문에 라면이 특식이었습니다. 라면과 국수를 같이 섞는데 뭐 1대10 라면 이 파마한 국수는 정말 찾기 힘들었고 그럴 정도로 라면이 귀할 때였는데 그때 라면 아마 두어 가지였을 겁니다. 삼양라면? 삼양농심? 지금은 제가 사는 아파트 여기 마트에만 가도 라면이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 뭐 여자 라면도 있나요? 남자 라면, 여자 라면. 뭐 별라면이 다 있잖아요. 매운 라면, 신라면, 뭐 라면이 너무 많아서 뭐 무슨 라면이 맛있는지 라면 고르는 것만으로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선택장애, 결정장애를 입죠.
오죽하면 짬짬면 나오던가, 아니면 짬뽕과 이 짜장을 섞어 놓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일본 같은 데서는 그냥 아무거나 하는 자판기도 있다고 하잖아요. 선택하는 고민을 덜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라면이 두어 가지 있던 데서 지금 수십 가지나 되고, 그리고 직업도 옛날에는 몇백 가지밖에 안 됐죠. 농경 시대에는 정말 직업이라는 게 수십 가지에 머물렀죠. 근데 지금은 수만 가지, 한국만으로도 한 3만 가지 정도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 5만 안팎의 직업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니, 이게 고민이죠. 근데 선택하는 훈련을 했어야 그 귀중한 직업과 배우자와 자기가 살 집을 선택하죠. 선택 기회를 준다는 건 뭐예요? 육아할 때도 이를테면 육아의 8알은 기다림이라고 하죠. 기다림이란 건 뭐예요? 아이가 선택하면서 책임지고, 즉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스로 배우도록 눈뜨고 기다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다립니까? 눈뜨고 보지는 못해요. 구글의 CEO가 그랬던가요? 자기는 자식에게 이 칼이 위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예 뭐 서너 살 먹으면 그냥 칼을 준다고 했던가요? 제가 정확한 그 문구로는 기억 못하는데 그런 쪽이었습니다. 칼이 무섭다는 거, 칼 잘못 휘두르면 다친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아이에게 칼을 줘야 된다. 그래요. 이론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글로 가르치는 것보다 겪어서 배우게 하는 게 최고의 교육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런 살벌한 이야기를 아마 우리나라 CEO들은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 조국 부부 어땠어요? 둘 다 교수잖아요. 둘 다 교수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교육자 집안에서 자란 거죠. 근데 그 아들, 딸 가르칠 때 어땠습니까? 얼마나 부모들이 뭐 시험까지 다 봐줬느니, 무슨 뭐 스펙까지 다 만들어줬느니, 눈 뜨고 보질 않았잖아요. 끝까지 도와줬잖아요. 난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이제 두 아들이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방을 얻어주러 다니는데, 대학교 앞에서 이렇게 그 월세 같은 거 뭐 500만 원에 되게 뭐 50만 원 안팎 그러잖아요. 원룸. 그리고 방도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오피스텔이면 더 비싸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투룸을 얻어주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파트를 이번에는 이제 큰아들이 좀 넓은 데서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매덕이더라고요. 여기 전주는 좋은 집 사겠더라고요. 그 아주 작은 뭐 21평형으로서 실평수 뭐 15평, 17평. 근데 아주 그 뭐랄까요, 위험성이 낮은 월세를 얻을 때는 그냥 얻게 하는데, 그것도 저도 못 얻게 따라가서 같이 얻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대학생 하나가 혼자 얻으러 다니더라고요. 제가 정말 속으로 부끄러웠습니다. 야, 저렇게 선택 능력을 기르고 선택과 책임을 배우는 저 아이들에 비해서 우리 아들은 그 기회를 내가 빼앗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반전세에도 살고 뭐 보증금이 몇 천만 해도 이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세를 얻으려고 하는 아들 그 중개사무소실 열심히 다녔던데, 보니까 이게 하자 있는 물건도 많고, 이 젊은 친구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이 어른들이 좀 솔직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선택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게 뭡니까? 사기입니다. 30대 여자들 특히 직장 막 들어가가지고 한 조금 돈 벌어놓으면 결혼 자금도 그냥 사기꾼한테 바치고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선택하고 책임지는 능력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이치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냥 믿는 겁니다. 자기 판단을 믿는 거예요. 그러다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책임은커녕 선택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책임지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너무 어찌 보면 의존적으로 살아서 너무 무책임합니다. 물론 이제 부모가 되면 우리 세대, 윗세대죠. 제가 60대니까 윗세대들은 아버지 세대 80대, 90대죠.
그때는 정말 결혼이 뭔가도 모르고 결혼했지만, 자기가 선택하기는커녕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지만, 결혼하면은 둘 다 끝까지 같은 집에서 성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식들 낳으면 책임을 졌죠. 그리고 부모와 타인을 보고 배운 우리 세대만 해도 그런 선택과 책임에 대한 의식이 어느 정도 있죠. 또 남자들은 이제 그 가족을 부양한다는 그런 선택, 의식, 무한 책임감, 그런 게 있었죠. 김성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성관. 저는 여기서 그 인생 성형의 사례로서 50대 이하는 거의 안 들려고 하고, 제가 책을 쓰면서라든가 인생 성형을 선 30여 년 지켜보면서 50 이하는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변화 가능성이 많고 변수가 많은 이 세상에서 60 넘은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사례로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운동선수로서거나 이렇게 이제 예능 분야로서 젊을 때 그 기회를 20대에서 한 30대까지 펼치는 그 세계는 몰라도 되게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중후장대한, 그리고 지식근로자, 이런 사람들은 환갑 넘은 사람들을 예로 들려고 하는데, 김성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남 사람인데, 전남 출신이죠. 삼진일렉스 지금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일찍 여우고 5형제나 되는데 초등학교 다녔어요. 5형제 둘째든가요. 그러니까 4학년 때 초등학교에 갔다, 4학년이면 옛날에는 일찍 끝났잖아요. 돌아왔는데 집에서 보니까 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이웃집 아줌마가. 그래서 막 싸우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가지 않고, 뒤에 가만히 엿들어 보니까 그 아줌마는 어쩌려고냐, 5이나 되는데 그때 어머니 나이가 39. 키우지 못한다. 남자하고 같이 키워도 이 5을 키울까 말까 한데 혼자서 뭐 이 농사도 없고 무슨 수로 키우겠느냐. 애들 중에 일부는 고아원에 맡기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렇게 큰 애들이 커나간다든가 하면은 뒤에 데려오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 새끼는 내가 키운다. 내가 죽어도 뼈가 아스라져도 내 새끼는 내가 키운다 하면서 응대하는 거예요. 옛날 집이 어땠습니까? 이런 집 있잖아요, 이거. 예. 이 문풍지 하나 사이로 나오는 얘기에다가 뭐 밖으로 다 새나가는 그런 집이잖아요. 그걸 다 엿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제 나가서 어정거리다 이제 모른 체 하고 들어왔죠. 그리고 자기 가슴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 혼자 배운다. 그리고 아래로 있는 동생들은 내가 책임진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옛날에는 그 아이스깨끼라고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스크림 같은 걸 파는 여름에 그런 알바가 있고, 뭐 병이다, 지금처럼 뭐 이런 거 이제 폐물, 고무다, 비닐이다 이런다, 그런 거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인데도 주워서 어머니 어깨를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머니가 눈치는 못했지만 너무 일찍 철이 들어가지고 미안해할 정도로. 그 형은 이제 일찍 또 중학교 다니느라고 이렇게 집을 나가서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저 중학교까지는 거기서 다니고, 근데 어머니가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책임감을 발휘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중학교까지 한 5년 지켜보니까 정말 뼈가 아스라지도록, 모골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뼈로 쌓은 탑 대학을.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또 가기 위해서 이 일가 서울로 올라가서 또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역시 알바를 했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영화 한 편 안 봤다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고등학생들로서 빵집 가고 영화관 가는 게, 극장 가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런 딴짓할 아예 생각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역시 공무원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부인 될 사람도 만났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로서는, 지금이야 이제 공무원들이 뭐 공무원 그 월급으로 살 수도 있고 연금 혜택 같은 것이 좋지만, 지금 뭐 70대 안팎, 그러니까 당시에는 박봉이고 자녀들이
이렇게 그 뭐랄까 동생들이 커오는데 그걸 뒷바라지하는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산업 발전기여서 바깥에 기회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 사표를 내고 사업전선을 뛰어들었죠. 근데 사업이 쉽습니까? 특히 공무원을 한 사람들이 이 기도 얇고 처절한 의식이 없어서 자기 그 삶의 배경을 볼 때 처절한 의식이 있고 잘하리라고 생각했지만, 이 계룡대에서 큰 그 사업을 하다가 큰 그 프로젝트를 이수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채를 많이 유예해가지고 정말 애걸하고 빌다시피 해서 많이 유예를 했는데 한 사람 유예를 안 해주는 거예요. 죽어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채권자들이 해결사를 보내가지고 공동묘지를 데리고 왔어요. 내놔라. 무슨 소리냐, 내놔라. 그러니까 좋다. 나 여기서 죽어도 좋다.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은 원한이 없지만 내 말이나 들어보고 죽어라 해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 역정을 쫙 이야기를 하니까 그 해결사로 따라왔던 몇 명이 거기서 감복을 해가지고 내려가자. 내 말 한번 믿어보겠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뭐 이게 해장국을 먹었다나 술 마시다. 그렇게 어찌 보면 그 인생 드라마에, 다큐멘터리에 해결사로 와가지고 그에게 그를 압박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탐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갚았어요. 뼈가 아사지게 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신용이 쌓인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럴 때 어떻습니까? 대개 보면 뭐 조국 부모도 그럴 텐데 대개는 나몰라라 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면 이 국가로 그 빚을 뭐 요즘도 떠넘긴다든가 그런 신뢰 위에서 지금 14,000여 개나 되는 이 전기 사업체에서 거의 수위를 달릴 수 있는 힘이 이 어머니한테 배운 책임감에서 나온 겁니다. 그 어머니가 무슨 결혼 서약을 옛날에 요란하게 했겠습니까? 무슨 화려한 예식장에서 수많은 하객들이 보는 데에서 멋진 아주 그 뭐랄까요 유지인 주례사 유진 모셔다가 주례사 들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교육이 뭔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땠어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39살 과부가 청산과부 말 그대로 지금 같으면 뭐 아기 하나 둘 낳았을까 말까 하죠. 5을 키우겠다는 그 초인적인 책임감, 그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어떤 선생보다 훌륭한 선생이 자기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만 그렇게 했냐? 그러면서 맨날 너희들 때문에 내가 다시 뭐 결혼도 못하고 너희들 때문에 뭐 원망하면서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어머니의 책임감을 듣고 맹세했고 그 맹세를 지켰죠. 이게 바로 인생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일인데 지금은 이게 이 결혼이 참을 수 없이 가볍게 됐죠. 물론 그렇게 처절하게 사는 게 행복한 거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행복해요. 이 하루 저녁에 진짜 몇 이성을 만나가지고 몇 명과 짝을 만나서 짝짓기를 하는 그 섹스의 즐거움보다도 성취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말할 수 없이 기쁘죠. 물론 성공은 1%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실패하는 99%는 뭔가 즐거움을 찾아야 되죠. 그 행복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고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다를 뿐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 어찌 보면 오르가즘을 느끼면서 쾌감을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용해서 그 다음에 세금을 나라에 바쳐서 우리나라에 기여한 거죠. 이렇게 귀한 일을 한 사람들은 대단한 거죠. 결혼은 어찌 보면 요즘 뭐 어렵기도 하죠. 그게 되게 책임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이제 그
부양을 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을 많이 갖는데, 남녀가 이제 그런 책임감도 좀 나누고, 실제로 이렇게 그 김성관의 어머니처럼 옛날에 무슨 전업주부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전업주부란 개념은 인류사에서 거의 점이어가지고 없는 개념입니다. 요즘 만들어진 개념이지. 옛날에는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결혼했어도 자기 책임감을 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행복했냐? 그 책임감을 수행하느라고 자기 인생을 향했느냐? 그런 또 질문이 있을 수도 있죠.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산 사람 중에도 물론 그렇게 살지 않고, 재혼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 놓고 가기도 하고, 아까 김성관 그 어머니한테 와서 다른 아줌마가 설득했듯이 아이들을 떼놓는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들에게 살으라 하고 뭐 시무살이를 한다든가 돈 벌러 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예 아이들을 유기해버린 경우도 있고, 이런 김성관 같은 집안에서 여자들이 하는 그 책임감의 패턴도 다양했습니다. 그 강도도 0점에서 빵점까지, 빵점에서 100점까지 다양했겠죠.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다 인생이기는 하죠. 서로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자와 여자가.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빨리 가면 아이들이 어머니의 책임을 반 가져와서 아들이자 아버지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그 집에서 이렇게 큰 아이들이 철도 빨리 들고, 그리고 책임감이 아주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뭐 이제 결손 가정이네, 편부모 가정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옛날에도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부부가 같이 남녀 역할을 통해서 이 선택 능력과 책임감을 지어주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측면도 있죠. 왜냐하면 남자가 책임감을 길러주는 측면이 있으면서 사회적으로 좀 넓은 걸 보는 측면이 있거든요. 여자들은 아무래도 이게 집에서 살림하면서 좀 자기 새끼만 챙기는 또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있을 때 그 성 역할이나 그 시야의 진폭이 다르죠. 근데 그것을 혼자 해냈으니까, 여자 혼자 해냈다면 그게 더 위대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높이 평가를 해주고, 그런 어머니를 금쪽같이 여겨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 행동을 보고, 언행을 보고 거기서 책임감을 배운 사람은 더욱더 위대하다. 지금도 남자들 매우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3분의 1이 중년 남자라고 합니다. 근데 자살하는 사람을 이제 그 심리 부검을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는 양육 책임 때문에, 부양 책임 때문에, 그것을 잘 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해서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은 인생은 선택하고 책임지는다. 인자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인생할 때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사람과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람은 자기 두 다리로 서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소처럼 이렇게 위태로운 외다리를 건너가는 것, 그것이 사람이 두 발로 서서 소처럼 위험하게 외다리를 건너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하고 책임지는 일이 이어지는 여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해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고달프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어찌 보면 예정된 인생보다는 훨씬 스릴이 있고 희망이 있죠. 그 희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고통을 참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고통을 참은 사람이 오늘은, 내일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거죠. 선택보다 어찌 보면 책임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 선택 때문에 성격 이야기하지만, 경제 이야기하지만, 대체로는 이 책임감을 서로 전가하고, 그리고 상호 책임성이 약하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보는 게,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사실은 실상에 부합할 겁니다. 예, 여러분들 책임지고 자기 인생을 이 필통보다 더 멋지게 다듬으세요. 이건 아주 뭐 나무가 귀하고 아주 좋은 거기 때문에 묵직합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 방송을 들어주는 것을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수장하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많은 필통을 보여주는데, 그 필통처럼 여러분 작품을, 여러분의 인생을 명작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